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통합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출이 유력한 안철수 전 대표와 중도층 표심잡기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의 실패이지 새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실패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대선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문재인이다. 먼저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하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입니다. 제가 반드시 정권 교체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 첫 일정을 현충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충원 참배에 나섰는데요. 자, 심정숙 차장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를 첫 일정으로 시작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바로 저 장면이 오늘 오전에 문재인 후보가 현충원을 찾은 장면입니다. 5년 전이 되겠습니다. 2012년 9월에 첫 번째 대선 출마를 했을 때는요. 네. 당시에 역대 대통령 중에 딱 한 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만을 참배했었는데요. 네. 그때와 이번 참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인 문 전 대표. 자,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차례로 안장 순서대로 참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참배를 했었고요. 네. 당시에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는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오늘 지금 확정이 될 건데요.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모든 묘역을 갖다 참배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당대표가 되고 나서 참배할 때는 모든 역대 대통령 묘역을 갖다 다 참배를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오늘 묘역 참배 현장에서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은 공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고 공과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정의로운 국민 통합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라고 하면은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과업을 계속 잇는다 이런 의미를 굉장히 강조해 왔었는데 그런데 오늘 묘역 참배 순서를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닌 이승만 전 대통령을 먼저 참배를 했거든요.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안장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현충원에 안장된 순서대로 그야말로 다른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전 대표 오늘 현충원 방문한 자리에서 방명록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통합 메시지를 유독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문 전 대표가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게 바로 적폐청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문 전 대표의 저 행보에 대해서 본인이 적폐라고 지적했던 세력들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안방인 집토끼층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설왕설래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본선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기 위해서 적폐청산보다는 첫 발은 어쨌든 통합,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정숙 차장의 말대로라면 중도층의 표심 잡기, 즉 안철수 대표와의 결전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 잡기에 들어간 행보다 이렇게 이해가 그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좌파, 뭐 보수, 진보 관계없이 역대 대통령, 그다음에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문제의 역사라고 생각하느냐, 간단한 어떤 그 이분법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네.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표의 확장성 문제, 본인의 발목을 계속 비판을 받았던 확장성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보수 이른바 보수 역대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같이 끌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통합의 후보, 통합의 미래 대통령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심어주는 그것도 상당한 그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DJ 김대중 전 대통령 DJ 묘역을 찾았을 때는 삼남 김홍걸 씨가 같이 분양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또한 본인의 어떤 집토끼의 어떤 그 진보적인 어떤 그 청에 대한 미리 강력한 인식을 주면서 산토끼를 잡는 어떤 그러한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문재인 후보, 저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전 대표라고 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선이 다 끝났고 지금 당당하게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죠. 그래서 후보라고 저희가 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이제 공식 후보가 되고 나서부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원래는요, 어딘가에 이동을 할 때, 자, 뒤에 카니발 승용차 2대, 그리고 자원봉사 경호가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후보가 된 다음에는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점은 손수호 변호사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바로 오늘부터 경찰이 경호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자원봉사 경호만 있었는데 경찰 경호가 추가로 붙었고 그리고 또 카니발 승용차도 2대에서 3대로 늘었습니다. 네, 일단 그 경찰 인력이 4-5명 정도 이상, 5명 정도 지금 파견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이번 달 15일, 16일이 이제 그 공식 이제 그 후보 등록 기간입니다. 여기에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은 경찰에서 최대 30명 가량의 경호 인력을 추가적으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요 정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호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또한 경호 수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에 준하는 그런 의료 수준의 경우가 제공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우가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다른 그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국무총리, 국회의장, 사부 요인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경호를 받게 되는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항상 안철수 캠프를 말할 때 그렇습니다. 120석의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와 39석의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의 경호의 수준도 달라지는 겁니까? 예. 근데 정당 의석수가 적다고 해서 경호를 소홀히 했다가 만약에 그 후보가 당선이 되면 경찰의 직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당 의석수와 상관없이 경호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경호를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당 후보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약 20명의 경찰들 경호로 붙어서 경호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석수와는 상관없이 정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는 순간부터는 똑같은 수준의 경호를 사부 요인에 해당되는 을호 수준의 경호를 받게 된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된 이후에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 문재인 후보가 처음 찾았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아주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 화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참패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지금까지 당 운영에 있어서 당의 단합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는 의원님들께 큰 바닥에 엎드려서
큰절이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압도적인 대선 승리, 압도적인 정권 교체, 이것이 정권 교체 이후에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고 대개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심정수 차장, 지금 네. 영상으로 금이 환영하는 문재인 후보의 모습을 봤는데, 근데 이 의원총회에 박영선 의원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자, 박영선 의원은 안희정 지사를 적극 지지했었는데 경선에 패배한 데 대한 앙금입니까? 그리고 또 유난히 문재인 캠프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비난을 했던 사람이 박영선 의원이었죠. 그 이유가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박영선 의원이 사실은 친문 진영의 이른바 굉장한 어떤 그 팬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그 피해와 가해 프레임으로 설명을 한다면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원내대표 시절에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세월호 그 참사를 가지고 여당과 협상을 할 때 아무튼 친문 진영에서 정말 집요하게 흔들어서 결국은 원내대표에서 사퇴를 했던,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쓰라린 그런 경험이 있고 친문 진영에서는 뭐 이유가 있었던 흔들기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다가 이번에 안희정 지사가 또 문재인 후보와 굉장히 경합을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열심히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18원이라든지 뭐 인체를 어떻게 훼손하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뭐 천상클럽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당해오다 보니까 뭐 이제 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지지 발언들 같은 것, 지지 활동 같은 게 뭐 경선 흥행을 위한 양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쓰라린 경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앙금이 뭐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안희정 지사가 경선 결과에 승복을 하고 또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적극 돕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또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박영선 의원도 곧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떠났다가 금이 환영한 문재인 후보의 모습을 영상으로 저희가 꾸며봤다면 인생사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사를 저희가 그래프로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심 차장이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 부친이 그 함경북도 함흥에서 농업개장을 하다가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피난을 했죠. 그래서 경남 거제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출생을 했습니다. 거기 피난민 수용소에서 정말 전쟁의 참화를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태어난 그런 출신이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수석 입학을 했는데 공부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집안이 굉장히 가난해서 부모님이 어렵게 키우긴 했는데 정학을 4번 정도 경남고등학교 수석으로 들어갈 정도면 공부를 엄청 잘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을 하신다든지 또 어렸을 진짜로요? 때부터 그 약간 한다든지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왜 저런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하고 어울릴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불리만한 행동을 해서 학교에서 정화를 4번 당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에 절묘히 문제아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경희대 법대 장학금을 받으면서 입학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렇게 놀고 대학을 저렇게 가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대천의 중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을 경희대 법대에 입학을 한 다음에 75년도 그때 박정희 정권 시대였죠. 그때 유신 독재에 항거하는 그런 학생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수감됐던 그런 정말 파란만장한 그 청년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재미있게 심청수 차장이 소개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또 사회생활의 과정은 손수호 변호사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역시 여러 가지 그런 사회에 대한 그런 좀 분석도 하고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즉 공부만 한 학생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시험 합격 소식을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듣습니다. 이제 유치장 안에서 이 합격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그 당시 경찰서장이 이제 그 유치장 내에서 파티를 줬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 공부방에서 뭐 물을 뿌리면서 공부를 했다는 일화가 있던데 그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절에서 공부를 많이 했죠. 사찰에서. 그래서 전남 해남에 있는 대흥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제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졸음도 오고 자고 싶고 눕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방 바닥에 물을 뿌려놨답니다. 왜요?
누우면 젖으니까 눕고 싶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 공부하는 앉아있는 그 주변에 물을 뿌려놓고요. 그래서 누워서 자려는 유혹을 이겨내면서 공부를 해서 결국은 80년도에 합격을 했고 또 그 후에 사법연수원도 차석으로 이제 그 수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시 변호사 활동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만났고요. 82년도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성적이 차석이기 때문에 판사 임용은 당연히 가능한 그런 성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대학 재학 시절에 어떤 그 민주화 운동 그런 그 전력으로 인해서 판사 임용이 좌절되고요. 그 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인권 변호라든지 이런 그 활동들을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에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정치계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어제 후보 선출 직후에 59문 59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재밌는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뭐냐라고 했는데 괴종시계라고 그랬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연이 어떤 사연이 있나요? 문재인 하면은 노무현을 떼놓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법무법인 부산에서 이제 개업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괴종시계였고요.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선물을 받은 괴종시계를 가장 아끼는 물건이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 이제 그 괴종시계와 함께 문재인 전 대표를 더욱더 강하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PD가 그 괴종시계 화면은 구하지를 못했는 것 같은데 괴종시계 어떻게 생긴 화면인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연애 시절 일화도 궁금한데요. 그 서정보 차장, 죄송합니다, 편집장님, 죄송합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아내와 결혼할 때 프로포즈 얘기가 굉장히 또 유명한 사례로 답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기본적으로 앞에 나서는 적극적인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포즈도 원래 사귀고 있었는데 이게 부인 입장에서 프로포즈 안 하니까 친구들이 있는데 아내가 와서 제인이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빨리 말해라고 해서 깜짝 놀라 알았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문 후보가 그 당시를 회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또 이 포인트가 알았어라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말겠다도 아니고 알았어가 도대체 뭘 알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정도로 어떤 적극적인 부인과 약간 소극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매너 있고 좀 이렇게 점잖은 이미지여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알았어라고 이게 좀 달래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아내 김정숙 씨가 얘기할 때 남편의 매력 가운데 사법시험과 관련된 또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연을 얘기합니까? 심정숙 차장이 얘기해 주시죠. 뭐 사법시험뿐만 아니고 사법고시 합격한 후에 변호사가 됐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더라. 신분 상승 욕구에 관심이 없었고 돈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물론 지금 반려자가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들 아시겠지만 엄청 활달하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금은 내성적이고 이렇게 침착한 반면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런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일 정도로 굉장히 활달하고 사람들하고 친화적인 모습. 그리고 화면으로 봐도요. 화면으로 봤을 때도 아니 남편을 어떻게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저렇게 오래 살고 지금도 한결같이 외부에 공개된 행사에서도 남편 홍보에 정말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숙 씨 입에서 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당분간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도 보면은 문재인 후보보다 김정숙 여사가 더 적극적인 자료 화면이 물론 우리가 그렇게 화면을 준비하긴 했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 미팅 때 알랑드롱 닮았다고 그래갖고 갔었는데 닮지 않아서 쳐다보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라고 했던 분이 바로 저 김정숙 여사입니다. 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야기 59문 59답에 나온 재미있는 부분들 몇 가지를 뽑아갖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